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고전 시간으로 부제는 재미중독, Fun Addiction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재미중독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는요, 알코올 중독처럼 재미에 빠진 이 국민들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이제 있을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저 재미있고 즐거운 것에만 빠져서 앞으로 다가올 이 세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조금 차분하게 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재미중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명심보감 정기편 5번에서 홀로 있을 때라는 공부를 하셨는데요. 태공이 말한 그 근위 무가지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근면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따로 문장을 발췌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문장은 그 맹자의 문장인데요. 문장 들어가기 전에 맹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지요. 성은 맹이고 이름은 가지요. 노나라 추땅 출생으로 공자와 같은 나라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유년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맹모삼천이라고 해서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 그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이야기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맹자가 그렇게 후에 훌륭한 철학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그 맹자 어머니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맹자의 주요 사상이라 한다면 공자를 이은 유가의 정통 후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사상으로는 순자의 성악설에 비해서 이제 성선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후천적으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본성이 달라질 뿐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정치 사상으로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정치를 하는 자를 왕자라고 해서 왕도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 힘으로써 인을 행하는 정치하는 사람을 이제 패자라고 해서 패도 정치라고 하죠. 지금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하는 이유도 미국이 인으로서라기보다도 그 자본주의로서 그 세계를 제패하기 때문에 패권국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민본주의입니다. 그는 그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사직이며 왕은 가장 가볍다라고 해서 정치는 백성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다분히 그의 이런 민본주의 사상은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사상이겠지요. 그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불림을 받지 못해서 결국 59세의 나이에 이제 다 접고 고향인 추땅으로 와서 저술 활동을 하는 등 이제 후학을 양성하면서 만년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가까운 나라에 그 등나라가 있었는데 그 등나라의 문공이 이제 맹자를 그 초빙을 해서 국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이제 고문으로 삼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등문공과의 대화가 기록된 책이 이제 맹자 등문공 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 등문공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지위도야 유항산자 유항심 무항산자 무항심 구 무항심 방벽사치 무불위이 급함 호재 연호 종이형지 시 망민야. 한 문장씩 보시면요. 민지위도야.
여기서 D자는요, 주격조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는 할 위죠. 예. 이 야자는 종결 어미사이기보다도 주격조사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사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백성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유항산자, 유항심 그랬어요. 항은 항상 할 항자죠. 산은 일산자예요. 요 안에 날생이 있죠. 예. 일을 하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것이죠. 예. 항상 일이 있는 사람은 예. 유항심, 항상 하는 마음이 있다. 일정한 직업이 있거나 예, 자기 고유의 어떤 고정된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항상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예, 편안한 것이죠. 예,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항상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그렇다면 마음도 불안하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항산자, 무항심. 예, 항상 하는 일이 없는 자는 예, 항상심이 없다. 요즘 직업 없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죠. 뭐 요즘 하는 말로 백수가 더 바쁘다는 말도 있는데요. 예, 사람이 뭔가 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항상심이 있다는 예, 그런 뜻입니다. 구무항심 방벽사치 무불위이. 만약에 구예요. 예, 만약에 항심이 없다면 만약에 항심이 없다면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면 방벽사치하여 무불위 하지 않는 것이 없을 뿐이다 가 됩니다. 방벽사치. 방은 방탕할 방자고 벽은 편벽되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좀 편협하고 예,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는 이제 사악할 사자죠. 예, 좀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이제 삿된 예, 치하면 이제 사치스럽다는 의미로 좀 현대적인 의미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항상심이 없게 되면 방벽사치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을 뿐이다. 여기서 이자는요, 한정종결 어저사예요. 오직 이 방벽사치해서 하지 않는 것이 없을 뿐이야.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 이런 거예요. 뭐 심심하면 장독이라도 깨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고도의 정신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건강한 사람이 일이 없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급함, 호재, 연호, 종이, 형지, 시, 망민야. 급은요, 이르를 급이에요. 함, 빠질 함이죠. 호, 장소 어저사예요. 죄지을 죄죠. 네. 죄에 빠지게 된 연후에야. 방벽사치하게 돼서 못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연후에야 종이 형지 쫓아가서 그에게 형벌을 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시망민야 이것이죠. 망자는 뭐 망하게 한다, 뭐 혹은 사기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을 그물로 엮는 것이다. 예, 말하자면 맹자가 등문공에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항상 일이 있게 하여야 된다. 만약에 일이 없게 되면 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그냥 장독이라도 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방벽사치함이 끝이 없게 되니 그때 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들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백성들을 그물로 엮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항상 백성들에게 일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청년들부터 이렇게 직업을 주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죠. 예. 뭔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일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릿고개를 넘고서 이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경제 성장 이후에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 굉장히 삶이 풍족해졌고요. 예, 아울러서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죠. 물론 구석진 곳에서는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한 그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있음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선진국으로의 입성은 정말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았으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정신문화적인 굉장히 역부족이다. 정치 문화나 문화예술 등 도덕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없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서구의 그 선진국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산업화가 2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일본도 130여 년 정도 걸쳐서 그 이룩한 그 산업화를 한국은 정말 3, 40년 만에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11, 12 등 정도의 그 경제대국을 이루었는데 그 경제대국으로서의 그 걸맞는 그런 지위를 누리기에는 뭐 도덕성 비롯해서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졸부의 행태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본주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을 쫓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돈 이외의 가치에는 거의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저러고 해도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상에 돈만을 쫓다 보니 경제적인 그 부에 상응해서 누려야 되는 정신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쫓고 살아오다 보니 돈 버는 것 외에는 재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왜 살아야 되는가조차를 잊어버린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태에서 또 악재로서 코비드까지 벌어지고 이후에는 이제 4차 산업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어진 그 지루하고 은퇴로움, 이것을 이겨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루함, 그것을 채우는 방법으로 재미나 즐거움, 이런 것이 그 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대중매체들의 그 상업주의로 마구마구 이 국민들한테 즐거움, 재미를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벽 사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재미로 마치도 의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이 재미나 즐거움에 아주 빠뜨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방벽 사치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그물로 엮어버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 지루함이나 권태로움을 재미로 채우다 보니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없는 자한테는 항심이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방벽 사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재미 중독주의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등자는요, 등문공상에서는 그 정도 얘기인데 이 양해왕 편에서는요 이런 문장을 넣고 있습니다. 무항산이 유항심자 유사 위능 이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항상 하는 일이 없으면서 항상심이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일거리가 없어지고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또 기계에게 일거리를 뺏기고
이런 상태에서,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지루함과 권태로움을 재미나 즐거움으로 채우면서 방벽사치하게 되는데, 그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선비가 도대체 뭐길래 선비는 항상 하는 일이 없어도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선비가 무엇인가를 보셔야겠습니다. 선비사, 이것의 의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비라는 말은요, 이 선자는 몽고어가 어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자는 만주어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어지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한자에서의 사는요, 그 갑골 문자에서 보면 벼슬할 사자와 이제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능을 갖고서 그 지식이나 기능에 해당되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건 시대 때의 그 선비의 신분은 어느 정도일까? 그 봉건 시대에는요, 크게 5등급으로 나눠 있었다고 해요. 왕 혹은 천자이죠. 제후, 대부, 사, 서인. 서인은 이제 백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5등급이 되어 있는데 선비는 요 4등급에 속해요. 그래서 이 선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우리가 이 사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 쉽겠습니다. 사대부가 있고요. 사서인, 사군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왕, 제후, 대부, 사까지가 이제 관직이에요. 관직으로서는 가장 하급이고요. 그 학문을 연마해서 이 관료가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계급이에요. 서인이라고도 하고 백성민이라고도 하죠. 그 서인은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선비는 바로 윗계급인 대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대부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서인 혹은 사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백성보다는 높은 단계이고, 그 백성을 그 생산 활동하는 거에서 4가지 종류의 백성을 나누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농공상이죠. 그 사자는 이제 선비사, 그리고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백성의 첫째로 선비사가 들어감으로써 이 선비도 백성에 속하는 사람으로 사서인 혹은 사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비라는 계급은요, 관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백성 속에 피지배층으로 속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급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사군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신분 계급과는 별개로 도를 수행하는 이 군자에 또 속하는 인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 계층으로 또 따로 구별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를 통해서 유가가 정립하면서 그 유교 사상의 그 이념을 실현하는 인격체로서 이제 선비가 대두가 됩니다.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가의 도를 실행하는 인격체로서 선비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송대의 주돈이라는 성리학자가 말했듯이 선비는 현인을 향하고, 그리고 현인은 성인을 향하고, 성인을 하늘을 향한다는 말처럼 궁극적으로 선비는 군자를 향하여 가는 그런 인격체로서 선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의 최고 인격체인 군자라는 말에 이제 사자를 넣어서 사군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공자는요, 이 자공에게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 줌의 좁쌀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말해서 뭐하냐 하는 비평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는 관직이나 이 신분계급하고는 이 별도로 인격적인 덕성을 갖춘 존재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이 삶에 대한 욕망, 이런 거하고는 좀 초월된 상태, 살기 위해서 덕을 해치거나, 그리고 덕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기라도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인격체를 이제 선비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격체인 군자를 향하는 그런 선비는 항상 하는 일이 없어도
항상심이 있다는 거죠. 예, 선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비드 사건 이후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지금 많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항상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선비와 같은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온갖 그 노력을 다하지만 일단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 권태로워지고 이제 지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 그 권태로움, 그 지루함을 겪어내었을 때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게 되고, 또 다시 그 욕망을 향해서 다시 돌진하게 될 때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점점 방벽사치로 가게 돼요. 그 지루함이나 권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온갖 아주 지루함 죽이기, 권태 죽이기에 나선 것처럼 이 재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 미래는 참 암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가인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지루함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삶이라고 했어요. 삶이 괴롭지 않다면 누가 해탈을 꿈꾸겠습니까? 삶이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고 정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재미있고 행복하다면 더 이상의 발전, 더 이상의 성장은 없어요. 그 어린이가 청년이 되려면은요,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버리고 이제 지루한 그런 권태로운 삶에 들어가서 그것을 견디면서 이겨낼 때 새로운 창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업화에서 부를 이루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만 장난감을 버려야 돼요. 어느 그 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이런 권태나 지루함의 치유책으로 숭고함을 제시하는 글을 봤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해서 몇 말씀 올리면은요, 숭고라는 개념은요, 높을 숭, 높을 고예요. 그래서 그 좀 미학적인 관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위대한 것 혹은 광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숭고의 이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그 인간이 그 거대한 자연의 이제 대면에서 느끼는 그 외경감, 와 하는 거 있죠? 그런 외부의 그 경치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것을 숭고함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리오타르라고 하는 철학가가 말하기를 그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을 지향하는 관조적인 의미에서의 숭고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동의합니다. 권태라는 것은 숭고함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권태를 고칠 수 있는 것은요, 숭고함이에요. 재미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나오듯이 오직 지루함과 권태로움, 그 속에서 그냥 푹 사과야만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재미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이 세계에서는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정면으로 이 권태를 직면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재미로부터 탈출하셔서 좀 신중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각각의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도 생길 것입니다. 아까 그 선비가 하늘의 도를 아는 것으로 지향하는 그런 바, 이것이 숭고와 겹치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인간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미 중독주의에 빠진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지혜롭게 앞으로의 상황에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